그냥 병원에 가서 의사랑 면담을 해서 ADHD라는 진단을 받고 약을 받고 싶은데 보니까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몇십만 원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나 굳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정반대로 아니 이런저런 검사 다 안 하고 뭐 체크하고 뭐 이런 것만으로 어떻게 나를 ADHD라고 진단 내릴 수 있냐 뭐 사진도 찍고 뭐 데이터도 뽑고 이렇게 해야 진단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검사들을 다 받아보셨나요? 우리 각자 얼마씩 들었는지 말씀 기억하실까요? 근데 궁금해 많이 하세요. 네. 얼마 드는지. 저는 2번 받았거든요. 네. 군대에서는 이제 대충 받았고 군대에서 외진 나와가지고 돈 좀 들여서 했고 이번도 좀 했었고 이번 4개월 정도 했었거든요. 4개월 이번 비까지 치고 검사비까지 다 치고 군대 나와서까지 검사비 한 번 더 한 것까지 치면 500만 원 정도? 네, 근데 이제 입원비가 크죠. 빼면 100만 원 정도. 어떤 검사를 받았었어요? 제가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할 수 있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. 그 먹물 같은 거나 로르샤흐 네, 로르샤흐. 그림 같은 걸 주고 이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있고 뭐가 다르냐 혹은 하나의 그림을 주고 이 그림 이상한 점이 뭐가 있냐 또 이제 숫자 3이 나오면 누르는 거였나? 빠르게 누르는 거 그게 CAT. CAT 주의력. CT 검사라고도 하고 ATA라고도 부르고 AT. 어디서 개발한 그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종합주의력 검사 뭐 이런 말로 통용되는 것 같더라고요. 풀배터리는 그거보다 더 확장된 개념. 그게 같은 게 아니었군요. 풀배터리 안에 웩슬러 검사 뭐 그런 검사 그런 거 다 그게 들어가는 종합주의력 그게 검사였어요. 풀배터리. 그러니까 제가 한 게 풀배터리가 맞는 것 같거든요. 그거 2번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조금 넘어. 풀배터리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. 네, 그거 2번 정도 했어요. 그래요? 와. 근데 그것도 지역만 다른 것 같아요. 그럼요.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 한 30대 초반 들었거든요. 30만 원대 초반. 네, 언제 어떤 사람은 50만 되는 사람도 있고 뭐 40만 되는 사람도 있고. 네. 병원마다 다르고 그게 또 그 지역에 따라 다른 게 임대료가 비싼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같은 것도 조금 더 비싸요. 이게 건강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다 기준이 없는가 봐요. 저 사실 검사를 2번 하긴 했어요. 첫 번째 했을 때가 풀배터리 검사, 그 다음에 30대 초반에 32만 원 했던 것 같고 두 번째 했던 검사는 살짝 간소화됐는데 그때 뭐 2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나는 ADHD만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CAT 주의력 검사랑 뇌파 검사만 하면은 뭐 15만 원밖에 안 드는데 굳이 비싼 풀배터리 해야 되냐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. 또는 문진과 상담만으로 설문조사만으로도 의사가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돈안주고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의사의 재량인데 솔직히 제 말씀드리자면은 ADHD 같은 경우는 딱 AD만 오는 게 아니라 동반 증상이 많잖아요. 네. 우울증, 불안장애 거의 AD의 기본 디폴트잖아요. 그래서 나는 딱 AD만 있어 라고 생각해서 CAT만 하기에는 그 사람이 우울증인지 불안장애에서 오는 집중력 저하인지는 잘 모르죠. 그러니까 이게 진짜 ADHD에서 집중력 저할 수도 있고 AD도 있는데 우울과 불안과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그걸 해서 내 차라리 뭐 최소화해서 뭐 한다기보다 풀배터리 검사, 종합심리 검사 이런 걸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내 심리 상태가 어떤지 그걸 저는 추천하고 싶거든요. 근데 대부분이 그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나 뭐 부모님께 그 AD를 밝히지 못했거나 밝히더라도 인정받지 못해서 좀 치료비 지원이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 아마 좀 힘들어 하시는데 자신의 몸에 좀 더 알고 싶다 나는 정말 이거 고치고 싶다면은 필요한 검사라 생각합니다.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 생각합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인정 안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고 지금이야 조금 인정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럼? 그런가요? 부모님한테 알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오히려 말씀 드렸다가 상처만 크게 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
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ADHD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내 ADHD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. 또는 직장. A의 게시판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본 질문이죠.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. 저는 우선은 처음에는 가족한테 말했는데 가족 구성원 중에 3분의 2는 인정했는데 3분의 1은 아직도 인정 못 받았어요. 근데 과연 3분의 2가 지금 인정받지만은 정말 투쟁 끝에 와닿았습니다. 왜냐면은 절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. 왜냐면 저는 ADHD를 간단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내 장애라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진짜 어렸을 때 물론 후천적인 상황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AD가 솔직히 유전 또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렇죠. 뇌 발달 장애 범위 들어가는데, 그래서 부모님 대부분이 내가 보기엔 너는 정상인데 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장애가 있게 생각하냐. 근데 부모님이 내 학교 생활하는 거랑 직장 생활하는 거 가지고 싸다는 거 아니거든요. 집에서 솔직히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 많이 필요합니까? 밥 먹고 얘기하고 TV 보면서 그런 얘기 해야지. 그렇잖아요. 부모님은 잘 몰라요. 오히려 친구보다도 애인이 더 잘 알겠죠. 애인의 증상이 나오는 거는. 그래서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투쟁 끝에 얻어냈죠. 저는 숙련님이랑 조금 다른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약간 이상하다는 걸 부모님 중에 어머니는 계속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. 어딘가 이상하다. 아버지도 저한테 겉으로는 모자란 거 없다는 게 않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나 정말 갈 수 있겠냐. 그때 제가 그랬죠. 할 수 있다고 내가 뭐가 이상하냐고. 힘들어. 근데 그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는 ADHD야 라고 하나의 이름으로써 저를 인정하기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동생도 그렇고 부모님, 어머니, 아버지도 그렇고 그냥 저를 저로 이해하세요. ADHD인지는 그런 건 모르겠으나 이 약에 효과가 있고 이 약에 대해서 이제 먹고 진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저로 이해를 하죠. 얘는 이걸 못하는구나. 그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해요. 하지만 이제 주변 사람?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ADHD라는 걸 알게 된 주변 사람?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러니까 난 친구니까 괜찮다고. 그러니까 친구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우리 사이가 크게 변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제가 친구가 다 10년지기 막 이런 식인데 절반 정도 없어졌습니다. 왜냐면 이제 제가 끊어낸 거죠. 왜냐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말을 하니까. 특히 20대 초반 이런 애들 경우에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부심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때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주변 사람한테 가볍게 말할 수 있거든요. 이 내가 ADHD라는 것은 나에게 무거운 만큼 주변 사람에게 무겁지 않아요. 절대로. 부모님이 아닌 이상은. 그럼 쉽게 말하고 다르고 행동하게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꼭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건 ADHD의 문제가 아니라 뭐 그쪽의 문제거나 여러 다른 문제더라도 ADHD라서 그래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이 상처를 많이 받는 부분이고 가족은 모르겠으나 가족에게 이제 그걸 인정받는 것은 모르겠으나 직장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. 맞아요. 네. 동감. 친구 관계에서도 근데 친구 관계에서는 자기가 꼭 이걸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 뭐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죠. 네. 저는 처음에 ADHD를 그냥 의심하는 단계였을 때 엄마한테 슬쩍 엄마 나도 이거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머니가 정말 너털 웃음을 웃으시면서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아니 너같이 정상인 애가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하는 게 그때는 또 진단 받기 전이라서 나도 뭐 그런가 아닌가 뭐 이렇게 가볍게 그냥 맞아요. 그렇게 넘어갔었던 거고 근데 진단 받고 나서 말씀은 안 드렸어요. 지금 아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. 지금은 이제 남편한테 얘기했고 친구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친한 2명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뭐 내가 ADHD를 의심하고 뭐 미적미적 하다가 검사 받고 약 먹고 뭐 이런 거를 옆에서 쭉 지켜본 사람이고 그 과정을 모든 걸 알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커밍아웃 뭐 이런 거랑은 좀 어울리지 않은 상황이에요. 모든 과정을 같이 한 사람이니까 이해를 잘 하고 또 그거를 내가 극복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내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하니까
이해를 아주 잘 하고 그런 상태고 친구들도 잘 이해를 해주는데 이 이상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안 하는 게 좋겠다. 특히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그래 그랬구나 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일하다가 내가 이런 핸디캡에서 온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나를 어떤 생각력을 끼고 볼까.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데 후보가 뭐 한 5명이 있어. 근데 그 중에 내가 이제 1명이 있어. 나는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친구는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얘는 ADHD가 있다고 했지? 안 되겠다. 제끼자. 공감.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. 그렇죠. 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도 있는데 나도 멀쩡해 보이지만 얘는 이거 있다고 했잖아. 안 되겠다. 이럴 수 있는 소지가 너무 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람들,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한테 커밍아웃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경솔한 행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AD 분들 보면은 자기가 AD인 걸 알리는 거 외에도 자신의 약점, 자신의 치부 이런 걸 충동성에 기인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요. 아무렇지 않게 그냥 탁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사실은 이해받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고 맞아요. 충동성 때문에 기인을 생각하는데 특히나 직장 같은 경우는 성과 중심이잖아요. 또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자신의 약점, 저는 이렇게 반대하는 게 자신의 약점과 치부를 굳이 알려서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은 문제가 없으면 전혀 상관없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은 저 사람 AD니까 저렇네.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직도 사실 회사에는 안 알리는 게 그게 제 퇴사 사유가 될까봐. 그러니까 일반인이 똑같은 실수를 하더라도 다음에는 좀 조심하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만 잘못하면 AD라는 게 바로 눈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. 그게 또 쌓이면은 쟤는 안 되는 애. 쟤는 뭐 어차피 안 되는 애 하면 그렇죠. 열애가 될 수도 있고. 그럼 또 예전의 행동들은 다 이해가 가요.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다 말귀 못 알아듣고 막 행동 느리고 막 집중 못하는 것도 다 AD였네.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쟁 사회에서 사실 이게 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당당하고 싶죠. 당당하게 얘기해서 좀 배려받을 수 있는 거 배려받게 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싶은데 지금 사회가 그렇지가 않고 그렇죠.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기 일수인 그런 데서 우리가 섣불리 이런 얘기를 했다가 배려는커녕 그냥 뭐 인여인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. 그리고 제가 왜 또 반대하는 이유가 제가 군대에 있을 텐데 AD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안 좋은 게 전 군대에 있는 사람한테 정신병자 소리 들었습니다.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상처와 충격을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정신병자라는 말은 사실은 좀 반사회적 인격을 가졌거나 약간 좀 일부러 비하하려는 그런 단어죠. 그렇죠. 그래서 ADHD가 그렇게 사회 악적인 거라 생각 안 했는데 저를 되게 정신 이상한 사람 모를 때 사실 그 사람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.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정신병자라는 말을 전에 들었는데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까.